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방송을 하는 동안에 정말 다행히도 양대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0.12%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정말 많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행히도 지금 빨간불로 돌아와준 상황입니다. 이번 주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저 박수 한번 치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빨간불에 들어간 양대지수 거를 모두 플러스로 돌았어요. 눈물이 납니다. 네. 진짜 잠시 화면 보면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 좀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가 2,560포인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2,560포인트인데 지금 2,400을 좀 전에 깼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150포인트가 4일 만에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코스닥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수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조 6천억 정도 팔았고 우리 개인 투자가 1조 5천억 정도 샀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밑에서 아마도 제가 좀 이따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밑에서 많이 받치는 수급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의 수급이 아니고 아마도 밑에서 걸어놓는 그런 기계적인 매수세의 수급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코스닥은요 조금 신기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개인이 판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2차전지 말씀을 드릴 때 확인은 되진 않지만 여러 2차전지 주식들이 어제 오후에 많은 패닉셀링 물량이 나왔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이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980억 팔았는데 기관이 1,700억을 샀어요. 그런데 이런 수급이 있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사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팔았다. 5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요. 요걸 제가 좀 풀어서 좀 글을 좀 보자면은 이거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워낙 세게 나온 거예요. 미국 국채금리부터 시작해서 환율까지. 강달러가 끝나질 않은 상황이고요. 달러인데스 보시면 107까지 올라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400원대 이상. 뭡니까? 그만큼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트럼프 트레이딩이 글로벌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고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 보셨다시피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트럼프 피해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만큼 시총 1, 2위 업종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진행 중이고 여기에 제가 미국 얘기 매일 넣는다 뺐죠. 솔직히 이번 주는 미국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외인 지속 매도 하는데 외인 매도는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 지금 좀 일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후까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회의론. 이거는 제가 입사한 이후에 주식을 한 이후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매체가 발달이 되고 유튜브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저 처음에 입사할 때는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고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지금요 국내 시장에 대한 정말 비관론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뉴스 보시면은 해외 투자 금액이 140조라고요. 140조는요, 하이닉스 시총입니다. 하이닉스 시총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은 그렇습니다. 전략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동트기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한 때 2,400선까지 내줬었는데 지금 빨간불로 돌아오면서 조금씩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까지 과하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8%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삼성전자가 8%면 뭐 거의 상한가 아니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 시장 이번 주 한 주 흐름을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은 그래도 오늘을 제외하고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를? 그렇죠.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 일단 수급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놀라실 겁니다. 네이버요. 네이버를 샀어요. 네이버고요. 삼성중공업을 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크래프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 롭템 순으로 외국인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금리 인하 시기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하 시기인데 플랫폼 관련주들이 올라야 된다. 그럴 때마다 네이버보단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었던 이런 현실. 그런데 막상 어제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요.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점은 아마도 실적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네. 기대감. 3분기도 잘 나오긴 나왔었죠. 5천 이상 나온 것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기관 투자 매수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1,100억 정도,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신한지주 순으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2조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또 샀습니다. 아까 많이 샀죠. 시장 수급 보시면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5천억은요, 판 겁니다. 그리고 딴 걸 팔고 2조를 산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의 삼성전자 사랑, 일단 오늘은 지금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조금 낫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인더순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반도체 그렇게 팔아도 일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일단 거래소상에서 좀 수급적으로 잡히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번 한 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살펴봤는데요. 매수상위 탑5 안에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코스닥에서 엣지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할 거면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건 맞아요. 저희 여러 시장에서 번 계속 말씀해 말씀드렸는데 최근 2, 3주 동안에 그 결이 없어졌다. 그들도 단타 치고 있다. 이런 중이고요. 이번 주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은 테크윙은 참고로 외국인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안 좋긴 하지만 일단 내년에 이익 증가폭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실리콘2, 엔캠, 에코프로, HP, SP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 보시면 알테오젠, 펩트론, 코엔텍, HLB, 에코프로 2차전지 빼고 세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2차전지보다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바이오로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뀌었어요. 에코프로 BM이 저 밑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재룡전기, 에코프로 BM, 실리콘2 순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우리 2000년 투자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만 지금 이런 바이오를 계속 매매 중이다라고 수급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봤으니 다음 주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 이런 발언과 함께 미증시가 살짝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요 경제지표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또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들의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과 우리의 중시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보지도 않는다. 어차피 우리나라 열면 빠지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슬픈 거긴 한데요. 지금 중요한 건 좀 더 전략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발표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에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20일 날 드디어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가 더 좋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관련들이 강하게 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시즌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는 하드웨어 기억하시죠? 올해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드웨어 안쪽으로 물론 엔비디아는 혁신이긴 하지만 그나마 제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 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낼지 안 낼지 또 중요한데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이익률 증진 방안을 낼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 20일 날 좀 저도 긴장하고 볼 거고요. 아마 20일 날 애프터 마켓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출근할 때 그 다음 날 그때 네. 발표를 할 거니까는 우리 출근할 때 저도 기도하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10월 컨퍼런스 보드 건기선행 지수까지 발표 예정이긴 합니다. 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영향권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만 좀 시세를 내주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 대응 전략을 또 세워봐야겠죠. 바로 보여주시면은요. 오늘 이것만 듣고 가시죠. 네. 제가 경험을 했었던 국내 시장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항상 잔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실리코튼 부러지는 거 보셨을 거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1, 2분기 주도주에 실적 눈높이가 조금이라도 미스나는 수가 많이 빠졌던 겁니다. 작년에 2차 전지도 고점은 7월 달에 치긴 쳤지만 조금 반등하다가 11월, 10월, 11월 3분기부터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3분기까지는 우리가 원래 좀 코리아 증시상 힘들었던 시즌이 어제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희망들이 살아날 시기입니다. 조선주라든지 우주항공, 로봇 다 테슬라 트레이드의 일종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기억에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 1기 때는요. 주식 관점에서는 섹터가 강했어요. 지수보다는. 워낙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뭔가 전체적 거시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좀 더 섹터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지수대에서 아까 우리가 걱정했을 때 네. 2400이 깼던 지수대에서 탈출했다 치겠습니다. 바로 20포인트 올라가요 지금. 10분이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선 일단 지금 시장에 생존을 하시고요. 생존을 할 거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될 거세요? 내가 현금 있으면 살 수 있고요. 기대감 때문에. 그죠? 근데 주식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 딱 맞는 표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계좌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주의 정리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